우리가 등식을 배웠고요.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습니다. 등식은 등호가 들어간 식이고요.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얘는 모든 수에 대하여 등호가 성립하죠. 대하여란 뜻은 대입한다는 뜻이야. 이런 거. 어떤 값을 집어넣어 등호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었다고. 지금 부등식을 하고 있는데, 부등식은 말 그대로 부등호가 들어온 식이야.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해하죠? 자, 부등식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조건 부등식이 있고요. 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다음에 절대 부등식 있어요. 절대 부등식.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조건 부등식은 우리가 방정식과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부등호 성립하잖아. 얘는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부등호가 성립해요. 그런데 밑에 거는 항등식이 모든 수에 대하여 등호 성립하는 것처럼 모든 수에 대하여 부등호가 성립합니다.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이 조건 부등식이에요. 2x 더하기 1이 5보다 크다. 그럼 x는 4니까 x는 2 이렇게 나오죠?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값에 대해서만,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이 부등호가 성립한다고. 여기다가 x 대신에 5를 넣으면 성립하지만 x 대신에 0을 넣으면 성립하지 않죠. 물론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x값은 무수히 많긴 하지만 걔도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가냐 안 가니? 근데 잘 보세요. x의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런 부등호로 생각해 보시면 x에다 뭐를 넣어도 마이너스 5를 넣나 13을 넣나 4루트 7을 넣나 마이너스 8을 넣나 항상 등호가 성립하죠. 이게 가야 한가요? 이 부등식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모든 수에 대하여 부등호가 성립한다고. 이게 절대부등식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하세요? 절대부등식, 2차 부등식 하면서 할 거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좀 이따 보시고 표시 똑같이 해주세요. 일단 보세요. 부등식에는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해가 모든 실수인 거. 모든 실수에 대하여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부등식으로서 얘는 뭐 유사해? 항등식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죠? 단 항등식은 해가 모든 수, 절대부등식은 모든 실수. 넘어가고 좀 이따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부등식 조건 부등식이야. 이해하죠? 자, 2번 중요합니다. 개념이 중요하고 식에 대입하여 부등식에 성립하는 값은 모두 해이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될 개념인데 자 보세요. 이런 거 풀 줄 알죠? 이거는 해가 뭐예요?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야. 요 부등식은 해가 모든 실수라고요.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근이라는 것은 방정식에 대입하면은 등호 성립하는 값이잖아.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부등식에 대입하면 부등호가 성립하는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해는 무수히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봐봐.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물론 2보다 작은 거는 해가 아니지만 2를 포함해서 2.1도 되고 2.003도 되고 무수히 많다고. 이게 가냐 안 가니? 우리가 부등식에 대해서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애는 전부 해가 된다고. 이게 가냐 안 가니?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절대값 x가 0보다 커. 마이너스보다 크다고 그럴까요? 이 부등식이 뭘까요? 무수히 많아요. 이해하죠? 모든 실수 이러면 돼요.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돼요. 자 보세요. x가 이건 자꾸 나왔다. 이 부등식에는 뭘까요? 좀 이따 이거 열심히 할 거야. 혹시 이 부등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해가 있어요.
x는 0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값은 해라니까. 근데 0 하나는 만족하잖아. 0 말고 만족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상한 게 부등식인데 답이 방정식처럼 나왔죠. 방정식의 해는 그는 방정식, 등식을 만족하는 게 다 해가 되고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 다 해가 된다고. 아주 중요해요. 이해가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대입해서 부등식을 성립하지 않은 것은 해가 아니야.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래서 만족하는 값이 없으면 해가 없어요. 대입했을 때 부등 만족하는 게 없으면 해가 없다고. 이해가죠? 자, 이번도 중요한데 부등식의 해가 아닌 값을 대입하면 부등식의 방향과 등호의 포함 여부가 바뀐다. 아,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x가 1보다 큰 해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이와 같은 x값에 대해서 x의 제곱, 자, 그냥 ax 더하기 b라고 그럴게. 얘가 0보다 작다 칩시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고 쳐. 다시 말해서 1보다 큰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0보다 작아진다고. 여기다 1을 대입하잖아? A다 B가 엄청 작다는 소리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얘 해가 아닌 걸 대입해보자. X가 3, 이건 해죠? 이런 거 말고 X 대신에 0을 대입해봐. 그러면은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질 거야. 큰지 같은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0을 대입했을 때 0A 더하기 B가 근데 작지는 않다고. 이거 아니라고. 만약에 0보다 작아지는 거라면 해에다가 포함을 시켜야겠지. 이게 가한가? 무슨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뭐가 나올 거냐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해가세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대. 이해가세요? 이게 멋있는 말로 절대부등식이야. 어떤 실수에 대하여라는 말은 대비라고 그랬지.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이 부등식 성립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대입했더니 x에다 뭘 대입했어? x에다 알파라는 대입을 됐다고 쳐봐. 그러면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지. 여기다가 대입했더니 0보다 작아지는 x값이 있다고 쳐봐. 알파 값이 있다고 쳐봐. 그 이 알파의 정체는 뭘까? 자, 잘 들어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절대부등식이라고. 대라는 말은 대입하다는 소리고. 근데 어떤 값이 있어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얘가 0보다 작아져. 이때 알파의 정체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실수가 아닌 수, 즉 허수라는 소리예요. 이게 가한가? 이게 가야한가요? 아, 예전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는 모르겠는데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안 되거든요. 부동호와 허수를 같이 쓰면 안 돼. 그런데 0보다 작아지는 값이 있다면 걔는 실수가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다고. 이 얘기 나중에 뒤에 다시 할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대입해서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값은 해가 아니야. 이해하죠? 자, 4번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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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일단 밑줄 똑같이 쳐주세요. 자,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부등식의 해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야. 그냥 경계라는 말 빼고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실근이다. 세 번 읽어보세요.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실근이다.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실근이다.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실근이다. 자,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배울 건데 봐봐. 2x 더하기 1이 5보다 크다. 그러면은 x는 2보다 크다. 알죠? 근데 우리 뭐 할 거냐면 2x 더하기 1은 5라는 방정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얘는 x는 2죠.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근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방정식이냐? 부등호를 등호로 바꾼 방정식. 이해 가야한가요? 앞으로 뒤에 할 얘기인데 부등식 문제를 풀잖아? 그 우리 항상 뭘 떠올릴 거냐면은 해당하는 방정식. 해당하는 방정식이란 거 뭐냐면은 부등호를 등호로 바꾼 방정식. 얘와 얘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방정식에서 근이 뭔지를 떠올리셔야 된다고. 나중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이런 거 할 때인데 이런 2차 부등식 풀 건데 일단 해가 4와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정확히 말하면 4보다 크든지 혹은 x는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거든요. 이게 해야 이 부등식에 이렇게 나오는 거 나중에 볼 거라고. 근데 4와 마이너스 1이 이 등호에 관련이 됐다고. 이게 가냐 안 가니? 왜냐하면 어떤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x값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근에 해당되는 1을 경계로 해서 그보다 크거나 작게 나오거든요. 이해가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그렇게 당연히 나와. 그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해가 한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자, 부등식을 풀 때 방정식부터 풀 거야. 그래서 이 부등식 있다. 여러 가지 부등식의 해의 경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클 때 2가 경계인 거야. 2가 경계라고. 이해가세요? 부등식의 해는 그냥 방정식의 실근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 가야 한가요? 그리고 함수적으로 해석하면 이건데 나중에 이거를 죄송합니다.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실근인데 함수로 해석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함수에서 x좌 표현이야. 3번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밑줄만 쳐보세요. 지금 요만큼을 직접 풀어볼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6, 7, 8은 요거 두 개 방정식. 이 방정식 해가 똑같아. 이해가죠? 자, 지금 직접 적어볼 거야, 종이에다가. 근데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등식의 해는 요 부등호 관계 만족하는 거 다 해가 된다고. 이해가시죠? 이해가세요? 지금 하나도 안 배웠는데 그것만 알아도 풀 수 있다고. 부등식 해라는 거는 이 각각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은 다 해가 된다고. 이해가죠? 종이에다 1번서부터 8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해를 써봐. 하셨습니다. 여기 적어놨는데 이거는 당연히 쓰세요. 여기다가 뭐 하라고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죠? 암기하지 말라고 적어놔. 얘는 부등호를 만족하는 게 다 해라고 그랬기 때문에 0을 제한 못 주실 수. 이 표현 밑줄 쳐주세요. 이거 쓴 것처럼 안 쓰고 붙어 있습니다.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것도 표시해 두시고 1이 아닌 모든 실수. 모든 실수 해가 없다. 0. 다 이해 가시죠? 그쵸? 자, 이거를 이 해만 보고도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이와 같은 해가 나온다는 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프, 함수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겁니다. 이해하죠? 자, 써놔주세요. 그래프. 특히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래프 가지고 열심히 할 거야. 자, 일단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14단의 3번은 일단 지금 넘어갈게.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어서 여기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차 부등식에 풀 건데 시험에 1차 부등식을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워서 잘 안 나오는데 자, 1차 방정식부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미지수, 변수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AX는 B다. 이런 방정식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전에 했는데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해를 구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못 구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x를 미지수로 보고 x는 a분의 b라고 쓰고 싶을 텐데 얘도 해가 아니거든요. 자, 그보다 그 이전에 일단 이 문제에 미지수가 뭔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미지수가 보통 있으니까 x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얘가 미지수를 정해놔야 되는데
어떤 방정식 문제에서 미지수를 정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x에 관한 방정식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x는 변수고 a, b는 상수가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a, b가 상수라는 거. 이해하죠? 그쵸? 자, 그러면은 a, b가 상수고 x가 변수다. 그러면 x는 a분의 b로 쓰면 되냐고. 이게 아니라고요. 왜 아니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a가 0이 아닐 때면 이게 해라고. 근데 a가 0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a가 0이고 그리고 and야. 뭐 해야 돼 이제? b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랑 나눠서 계산하셔야 돼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예컨대 0, x는 0이 아닌 b꼴이거든요. 이거는 해가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왜냐면은 방정식 해라는 건 여기 대입했을 때 두고 만족하는 건데 0이랑 곱해갖고 b가 나오는 0 아닌 상수 b가 나오는 x값이 없다고. 반면에 0x는 0. 얘는 뭐야? 모든 실수가 해가 돼요. 이해가죠? 모든 실수가 아니라 모든 수입니다. 얘는 심지어 허수도 등호를 만족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 그러면 안 돼.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는 해가 몇 개인지 묻는 거고. 이해 가야한가요? 자, 이 어려운데 많이 못 풀어. 다들 못 풀어. 이걸 잘 푸나 한번 보겠습니다. AX는 B보다 크다. 물론 이런 부등식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앞에 부등식의 해를 네 나름대로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써보래요. 방정식이고요. 부등식의 해인데 얘는 X에 관한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X가 변수고 A, B는 상수란 소리야. 이해하죠? 종이에다가 일단 요거의 해를 한번 나름대로 구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 나름대로 한번 써보세요. 자, 일단 A의 정체가 중요하고 B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는 A는 안 따졌잖아. A가 이번에 뭐라면 돼? 0인지 아닌지도 따져야 되지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죠.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X는 A분의 B예요. 이때는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관련이 없죠. B가 0이라면 그냥 얘가 0이 되는 거지. 이게 가야 한가요? 근데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0이면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 얘는 0x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x에서 0이 될 때는 0을 써주라고 그랬어. 이거 방정식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0x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0이죠. 그쵸? 0이 b보다 크다 꼴이잖아. 근데 b가 뭐 하면 돼 이제? b의 부호를 따져야 됩니다. b가 만약 양수야. 그럼 뭐죠? 이런 꼴인데 얘는 해가 없죠. a가 0이고 and b가 0이야.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0x는 0이니까 해가 없어. 왜냐면 여기다 x에다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해가 모든 수가 해가 되거든요. 이게 가야 한가요? 이게 가야 한가요? 얘가 만약에 음수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해가 없다가 써야죠. 이해 가세요? a가 0이고 and b가 0보다 작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얘는 모든 실수가 되지. 이해하죠? 왜냐면은 0x는 음수, 얘는 0x는 양수니까 또는 0이니까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부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0이면 b의 값에 관련 없이 x는 a분의 b라고 쓰면 되겠어요. 요게 해입니다. 이해 가야 한가요? 자, ax는 b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 방정식 해를 써보세요 한번. a가 뭐보다 크다. 그럼 뭐가 나와? x는 a분의 b. a가 뭐 작다. 그럼 x는 a분의 b인데 a가 0이고 and b가 양수거나 특히 0. 그럼 얘는 0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양수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모두 실수입니다. 얘가 0이고 and b가 음수면 해가 없다. 이해가시죠? 적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써주시고. 자,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뭐 따자라는 소리야? A, B의 부호를 따져야 돼. 방정식에서는 0인지 아닌지만 따졌는데, 여기서는 부호를 따져야 돼요. 자, 요거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해가죠? 해가 이상하죠? 모든 실수라든지 해가 없다라든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부등식도 이거 뭐 애우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요. 뭐라고? 아까 말했죠? 적어놨잖아. 대입해서 만족하는 거는 해가 모두 다 해가 되고요. 맞죠? 만족하는 값이 없으면 해도 없는 거예요. 자, 집에서 다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4번 하나만 보면 표시해 주세요. 요거의 꼴의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거나 해가 없다. 이러면 일단 A가 0이란 소리야. 기억을 해두세요. 표시해 주시고.